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큰돈 버는 기회는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찾아온다라는 책입니다. 간다 마사노리, 히라 히데노부 지음, 은영미 옮김, 나라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돈도 없고 백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최단 시간에 부자가 되는 실천법을 담은 책으로 영업으로, 매스컴으로, 창업 등으로 인생 역전하여 업계 최고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와 성공의 열쇠는 지금까지 경험과 더불어 시장 가치를 발견하는 기술, 경험을 파는 영업력에 있으며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 하나 불필요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곤란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하는데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된다. 곤란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일본 제1의 사업가 사이토 히토리 씨의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 가치를 발견해내는 능력은 누구나 갖추고 있습니다. 타인의 사례를 보고 어떻게든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 처음부터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결론 짓는 사람, 이 둘의 인생은 전지 차이입니다. 몇 년 후에는 정리해고의 대상과 톱 5%의 부유층으로 나눠질 만큼 아주 큽니다. 즉,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지금 당신이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미 결정지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톱 5%에 들려면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독립하겠다는 강한 소망을 갖고 있고 사업을 해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새로운 사업에는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기란 행동을 결심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어째서 그 일을 하고 싶은가 하는 확고한 의사입니다. 그것은 그 일이 쉽게 시작할 수 있다거나 돈을 많이 번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요컨대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라면집을 한다면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가족 전부가 라면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건강에도 좋은 라면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는 돈이 아닌 곧 마음가짐입니다. 동기가 불순한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한다 해도 성공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돈 벌기 위한 발상과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발상은 동기가 곧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따라서 독립하는 동기는 지극히 중요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톱 5%에 드는 조건 두 번째는 집객력인데요. 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불황이니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돈 버는 회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매출을 올리는 기술이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인데요. 고객을 모을 수 있다, 상품을 팔 수 있다입니다. 보통 사람이 성공하려면 보통 상품을 원하는 고객을 모아야만 합니다. 고객 수가 많으면 매출도 쉽게 오릅니다. 나아가 비즈니스에서 가장 돈이 드는 고객 확보, 코스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큰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집객력은 그야말로 회사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톱 5%에 드는 조건 세 번째는 영업력입니다. 아무리 고객을 많이 모았다고 해도 판매할 수 없다면 매출은 오르지 않습니다. 직객과 영업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인데요. 어느 한쪽이 제로이면 매출도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직객과 영업은 자동차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빠져버리면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같은 자리를 뱅뱅 돌거나 아무리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두 바퀴를 균형 있게 갖추는 것이 최단 시간에 도착하는 포인트입니다. 또한 성공하려면 결심을 단단히 굳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특별한 능력도 학력도 없고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시시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한 자신감은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일이 시시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 뿐입니다. 그 단 하나의 해석이 시시한 자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자신감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고 싶다면 우리는 결심을 단단히 굳혀야 합니다. 내게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힘이 있다. 그 힘은 나를 어떤 순간에도 지켜줄 것이다 하고 결심을 굳혀야 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가장 최선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성공하는 사람의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가들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5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1. 적극적으로 변화하고자 한다. 2. 배움에 열정적이다. 3. 수동적인 삶은 살지 않는다. 4. 솔직하다. 5.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이 5가지 전부가 자신에게 적용된다면 성공할 자질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칠 마음만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성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하겠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굳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보한 경험도 황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아이디어가 쉽게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신이 궁지에 몰렸을 때나 문제에서 해방되었을 때인데요. 아무리 발상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스스로 해본 적이 없는 일 속에서는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온 일에서만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아이디어는 노하우가 되는 것이고 노하우라는 것은 간단해야만 합니다. 아무도 어려운 일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반드시 주문을 성사시키는 전화화법이 있다면 그것도 노하우입니다. 카운터에 줄 선 고객들에게 POP 광고를 보이고 추가로 팔 수 있다면 그것도 노하우입니다. 트럭의 짐을 1시간 걸려서 내렸던 것을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면 그것도 노하우입니다.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의 연간 사용량을 절반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노하우가 될 수 있습니다. 노하우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굴러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단, 뛰어난 노하우라는 것은 금방 효과를 보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 분야의 프로밖에 모르는 난해한 것은 노하우가 아닙니다. 요컨대 무엇이든 노하우가 될 수 있고 누구라도 노하우를 만들 수 있으며 원한다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것은 나에게 무리예요.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얘기네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도 하기 전부터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현실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대로 사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달라지려고 할 때는
그 나름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의욕이 없는 사람은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 속에 황금이 잠자고 있습니다. 보통 돈이라는 것은 땀 흘려 일해서 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이면 근무 시간을 채워 월급을 받고 경영자라면 좋은 상품을 고객에게 파는 것이 일반적인 돈 버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돈 버는 방법이란 노동력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하는 일과 지금까지의 경험이 곧 돈이 됩니다. 돈이란 우리의 발끝에 있으며 걸으면 걸을수록 돈이 되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현장에서 얻은 지식이 돈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자체도 결코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일 속에 바로 큰 돈을 움켜쥘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빛낼 기회를 확실하게 움켜잡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항상 지식을 흡수하겠다는 자세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평소부터 알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데요. 강한 호기심을 항상 갖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관계된 일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지식을 흡수해야 합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지식을 자기 안으로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야가 넓어지고 기회를 잡기도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인데요. 기회를 스스로 잡으려면 열정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타인이 제공해 주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안 됩니다. 가령 타인이 기회를 주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자신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강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에게 달렸습니다. 세 번째는 매사를 능동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려운 일을 앞에 두면 불가능한 이유를 먼저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람만이 가진 특기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반드시 가능한 일을 전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가 될 일을 하나씩 무너뜨려 나가는 것, 이것이 그 무엇도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는 말의 핵심이 됩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은 이 점을 본능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점입니다. 성공자의 공통점은 자신이 해온 일에 모두 오케이 사인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절대 사소한 일로 끙끙대지 않습니다. 물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대신에 낙담에 빠져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마음을 다스리고 오케이를 외치는 것입니다. 실패한 일도, 손해본 일도, 후회스러운 일도 모두 오케이를 외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무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오케이를 던지지 못하는 사람은 삶이 괴롭습니다. 남을 책망하고 가족을 책망하고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지금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신을 이기면 우리 모두 성공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멘탈 트레이닝이라는 책입니다. 김시현 지음 갈라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인식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잠자기 전 15분씩 100일 동안 멘탈 트레이닝을 실시하여 나약한 정신을 떨쳐내고 목표를 위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 책입니다. 인생이 꼬일 때 시선을 외부나 환경에 돌리지 말고 자신의 멘탈을 점검하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공을 들이면 운이 따라옵니다. 컴퓨터 작동법이 있고 스마트폰 작동법이 있듯이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작동법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지만 안다면 인생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멘탈이 지배를 받는데요.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의 본질은 멘탈입니다. 멘탈의 힘을 사용하고 싶다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은 머릿속에 떠올리지 말아야 하고요. 멘탈에 눈부신 미래를 입력해 두면 눈부신 미래를 창조할 것이고 어두운 미래를 생각하면 어두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멘탈에 아무 것이나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원하는 것만 입력해야 합니다. 위대한 자신과 만나고 싶다면 위대한 멘탈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대한 것들은 부록처럼 딸려오게 마련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멘탈임을 잊지 말고 언제나 행운을 기대하고 빛나는 삶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부를 연구해야 부자가 됩니다. 보통 우리들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대상이나 생각은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원하는 것만 보고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달에 10만 원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10만 원으로 살게 되고 한 달에 1억 원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1억 원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절약하고 아끼는 방법을 연구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이는 의식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시간을 의식에 노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뜻이 됩니다. 절약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그의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잠재의식은 절약으로 세팅됩니다. 절약을 연구하면 평생 절약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을 연구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의 결과일 뿐입니다. 돈에 대해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거나 많은 돈이 인간의 행복을 해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돈을 벌 수도 모을 수도 없습니다. 돈도 자신을 존중하고 대우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현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기 때문에요.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가난을 연구하거나 절약을 연구하면 가난과 절약에 대해서 평소보다 훨씬 더 잘 알게 되고 가난과 절약에 대해서 직접적, 간접적 경험을 하는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의식은 가난과 절약에 대해 많은 시간 노출되고요. 많은 시간을 의식에 노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듯이 난 매력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없는 매력도 찾아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나를 정말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멘탈의 강자들은 자신에 대한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무한 능력을 탑재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없이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눈부신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무한 능력이 있으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심을 써야 합니다.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 인심이 나를 향한 믿음, 즉 나에 대한 투자입니다. 부자에 대해 인식하고 연구하는 것은 물론 잠재의식에 부자에 대한 이미지를 다량으로 투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됩니다. 또한 자신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자기 규정이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정의 내리는 것입니다. 자기 규정을 스스로 내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해 버립니다. 타인이 자신을 규정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규정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자기 규정을 내린다는 것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결정을 내려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멘탈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명확하게 자신에 대해 규정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머릿속의 생각은 날아갑니다. 잠자기 15분 전 이 기록을 보며 자신이 규정한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눈을 감고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멘탈 트레이닝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먼저 멘탈을 즐겁게 해주어야 합니다. 결핍과 부정적인 이미지는 뇌에 대량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또한 멘탈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멘탈을 존중해야 멘탈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1% 차이로 승자와 패자가 갈리곤 합니다. 24시간의 1%는 15분입니다. 자칫 별거 아닌 1%의 작은 멘탈의 차이가 성공을 방해하고 독을 무너뜨리고 고래등 같은 집을 잿더미로 만들곤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1%라도 더 고민하고 1%라도 열정을 보태고 1%라도 즐겁게 일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미세한 차이의 시간이 쌓이다 보면 결국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정신적인 습관은 어떨까요? 하루의 대부분을 후회와 불안, 걱정을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는 것이 바빠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멘탈은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운명을 만듭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되었듯이 하루 24시간 중 1% 투자로 위대한 운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24시간의 1%는 약 15분인데요. 잠자기 전 이 15분이 멘탈 트레이닝을 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잠자기 전 15분일까요? 잠자기 전 15분은 인생을 걸쳐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으로 잠자기 전 15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수면 시간은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수면에 의해 삶을 유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다음날 쓸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멘탈도 마찬가지인데요. 내일 쓸 멘탈을 위해 잠자는 시간 동안 충분히 멘탈을 축적해 놓아야 합니다. 잠은 또 하나의 멘탈 강화 시간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잠도 잘 잡니다.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은 대개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의 불안이 잠에 빠져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요. 잠들기 전에 떠올린 생각은 잠을 자는 시간 내내 무의식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잠을 청하면서부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은 자신의 무의식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멘탈 트레이닝은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잠들기 직전 15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강화된 멘탈이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게 하는 것이 멘탈 트레이닝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보통 사람들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하루 종일 일어난 일의 잔상을 떠올리거나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멘탈이 강자들은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는 시간을
그런 식으로 의미 없이 소비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려고 뒤척이는 시간마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오늘 잠자기 전 15분 동안 떠올린 것이 당장 오늘 밤 꿈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언젠가 반드시 의식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과 환경은 그동안의 무의식이 의식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전에 워밍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듯이 멘탈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워밍업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멘탈 트레이닝을 하면서 무엇을 기대했든 의도대로 잘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야 합니다. 멘탈 트레이닝을 하는 잠자기 15분 전도 중요하지만 본격적인 트레이닝에 들어가기 전에 심리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멘탈 트레이닝이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미리 상상합니다. 두 번째는 멘탈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신이 의도한 바를 이루었다고 가정하고 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세 번째는 잠자기 전 15분의 멘탈 트레이닝을 통해 달콤한 꿈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네 번째는 심신을 안정시킵니다. 5번째는 마음을 안정시킨 채로 잠자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쁘게 관계 맺는 당신이 좋다라는 책입니다. 임영주 지음 메이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이쁘게 관계 맺는 노하우에 대해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책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로 인해 살만 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 인해 괴롭기도 한데요. 그 틈을 들여다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가 있습니다. 먼저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정서적 곳간이 풍부한 사람은 함부로 탓하지 않습니다. 만약 남 탓을 자주 하고 세상이 편편치 않게 느껴진다면 자신과의 관계가 삐거덕거려서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나와 부실한 관계를 맺어서 정서적 곳간이 빈약하다면 상대가 조금 서운하게 해도 저럴 수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데 어쩌면 너마저 라는 원망의 방어 기제만 커지게 됩니다.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면 됩니다. 나와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남에게 관대해집니다. 서운한 일이 생겨도 그럴 수 있다고 너그럽게 생각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괜한 오해를 하지 않으니 속이 편하고 속이 편하니 안색이 환합니다. 내 탓, 남 탓 안 하니 관계가 더 원만해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 스트레칭하며 내 몸과 인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침, 굿모닝, 오늘도 행복하자. 이렇게 자신을 기분 좋게 하는 아침 인사를 건네며 긍정과 밝음의 자기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나와의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 생각을 반복하는 자기 암시는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개선시키기도 하는 강력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상대가 잘못 알아듣고 일 처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못 알아듣나 라는 생각에 답답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정확하지 않게 말했다는 걸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제대로 말해주지 않아 실수하게 한 상대에게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그게 그 뜻이었어. 제대로 좀 말해주지. 이런 경험이 몇 번 반복되면 관계의 적신호가 커지게 됩니다. 이만하면 알아듣겠지. 이런 뜻이겠지라는 짐작보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만하면 알겠거니 하며
본인 위주로 말하거나 그런 말이겠거니 하며 자기식대로 듣는다면 실수가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의 사전적 의미는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확인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확인은 안전과 직결되는 일도 많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듯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같은 말인데 말한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르면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아, 그래. 이따 거기서 만나 하곤 이따 거기서가 일치하지 않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말할 때는 정확하게 5시 30분에 모모에서 만나로 하면 되고 들을 때는 5시 30분에 모모에서 만나자는 거지라며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주 놓치곤 합니다. 깐깐하고 번거로울 것 같지만 두루뭉술하게 해놓고 당황하며 탓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 생각이 짧았어요. 실수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 말이 보석 같은 가치를 담고 있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 후배가 한 말이었습니다. 거슬릴 정도의 실수도 아닌데 후배는 자신의 생각이 짧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생각이 짧았다는 말을 하는 후배가 품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른 경험은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토론의 자리, 누구에게도 처지지 않는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보여주는 자리에서 발표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가 상당히 멋져 보였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건대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몇 글자 안 되지만 내 생각이 짧았다고 입 밖으로 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언어와 사고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고 생각과 말은 하나이며 그 사람에게 나온 말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말은 그 사람이며 그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말입니다. 말 실수를 엎지른 물에 비유합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만큼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실수하는 순간 인정하고 미안해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인격적인 사람으로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 인격이 보입니다. 알아주고 알려주고 잘 불러주어야 합니다. 차장님, 차장님, 미팅 내내 나는 열심히 호칭을 불렀습니다. 호칭을 부르는 건 사회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걸 제대로 실천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용무를 마치고 헤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어서는데 차장님이 내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순간 직함의 변동을 지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명함을 보니 부장입니다. 그는 차장님이 아니라 부장님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승진했다고 합니다. 진작 말씀하시죠. 민망함을 덮으려는 듯 얼결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가 진즉에 뭘 말씀하셔야 하는 것일까요? 명함을 보고 부장님이 된 것을 확인한 순간 어머 축하드려요 했으면 되었을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함을 부르며 축하드려요 부장님 하면 좋았을 것을 말입니다. 순간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도 나 또한 순간적으로 나의 허물을 덮고 남 핑계를 대는 말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순간이 모여 인생이 되고 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인생의 품격을 좌우한다는 걸 알면서도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르는 순간 존재가 됩니다. 소중하게 부르면 소중한 존재, 함부로 막 부르면 그렇고 그런 존재가 됩니다. 제대로 불러주는 호칭은 존재를 존재답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잘 불러주어야겠습니다. 이쁘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말, 상처받을 말을 하고도 상대가 아파하거나 반박하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왜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 하며 남의 멀쩡한 자존감까지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 탓하며 이중 상처 주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남의 말을 과대 해석하거나 왜곡해서 스스로 스크래치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 주지 않는 말하기도 중요하지만 자존감 높은 듣기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주지도 않은 상처 받았다고 아우성치면 상대가 미안해, 상처 받으라고 한 말 아니었어 하면 좋겠지만 속으로 왜 저래? 할 뿐입니다. 상대에게 말려들어 말꼬리 잡고 늘어지면 시시해 보이고 너희 말에 상처받았다고 원망만 하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듣는 태도와 반응이 곧 나이기 때문에요. 말하는 사람은 생각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다 보면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올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하고 아뿔싸 뒤늦게 실수를 깨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입력하고 해석하느라 말하는 사람보다 이성적이 됩니다. 귀담아 들을 말은 듣지만 그렇지 않을 말은 골라내면 됩니다. 옥석을 가려 듣는 것인데요. 말하는 사람의 태도, 표현 방식에 너무 집착하면 나만 힘이 듭니다. 쉽게 상처받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상처받으면 상처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납니다. 상처받고 힘든 모습을 보이면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됩니다. 어쩌면 상처받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내가 원인 제공자일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에게 내 감정의 버튼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나오는 대로 하는 말, 거절하면서 훈계하려는 말은 나쁜 의도가 없어도 상처를 줍니다. 급이 다르지. 이 말은 자신을 말할 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 빗댈 때도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습관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 나오게 됩니다. 맛집 이야기를 하면서도 급이 다르지, 여행 이야기를 하면서도 급이 다르지 한다면 그건 상대방과 자신의 수준 차이를 은근히 드러내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나는 너희들과 노는 물이 다르다로 들려 자신이 상대방의 우위에 있다는 과시로 들리기도 합니다. 급이 다르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여러 면에서 수준이 높다면 그가 말한 급이 다르다는 말은 상대방을 자격지심에 빠지게 합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급이 다르다고 말하는 수준 차이 나는 사람과 마음 편히 터놓고 지낼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친구를 사회적 지위나 직장에서의 관계로 대입하는 습관이 있다면 부지불식간에 상급자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설령 친구가 말실수를 했거나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말했더라도 굳이 시비를 가릴 말이 아니라면 넘어가 주는 것도 넉넉해 보이고 인품 있어 보입니다. 어려운 부탁이 안 오면 좋겠지만 만약 그런 경우라면 괜한 말꼬투리 잡힐 말은 하지 않는 게 적절한 처세입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는 부탁을 한 건 상대인데 자칫하면 내가 인정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단칼에 거절한 것도 모자라 부탁해온 사람에게 훈시하는 게 거절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부드러운 거절을 연습해야 합니다. 어차피 거절할 거면 희망 고문하지 말자라는 생각에 말 꺼내자마자 단박에 거절할 때도 상대에게 잊지 못할 서운함은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나오는 대로 하는 말, 사적인지 공적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하는 말,
남의 부탁 거절하면서 훈계하려는 말은 나쁜 의도가 없어도 비호감을 넘어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는 좋은 관계 맺기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쁜 관계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